대학원 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써.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이런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20% 30%씩 떨어진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안 한 이유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신감 부족. 자신감 부족. 자, 우리가 돈 80만 원, 100만 원 벌려고 강도도 하는 거 보셨죠? 그잖아. 뭐 강도나 퍽치기 이런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막 돈 3만 원, 5만 원 뜯어가고 남의 집에 이렇게 침범해서 할 때 뭐 몇백만 원 정도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상황들을 딱 보면은 1억도 떨어지고 2억도 떨어지고 5천도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는 정말 신선의 세계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어떤 이상한 시장이 예를 들면 주변에 동네에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그 오락실 가면 돈을 벌어. 그런 것면은 출입이 어떤 그 부끄럽고 뭔가 이렇게 걸리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거는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가서 어깨 피고 가서 질릴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더더군다나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깎아주는 시장이 아니고 정말로 크게 깎아준다. 덤핑을 하는 시장이다. 알고 계셨어요? 자꾸 내 눈 피하려고 하지 마. 그럼 간다 글로.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네. 다 알고 계셨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서 한번 돈이 있으면 쫓아가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해야 돈을 봅니다. 자, 경매는 이중적인 이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시세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요 구간이 얼마 차이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크게도 나고 작게도 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면 요만큼의 어떤 차익이 생기겠지만은 통상 부동산이라는 게 갖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안 하셨어도 주변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 버는 얘기를 들은 분들은 많으시죠? 많죠? 예. 자, 주식에서 큰 돈 벌었다는 사람 얘기는 많이 듣습니까? 적게 듣습니까?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듣죠? 화성만 해도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오래 사셨다면 10년 전 화성과 지금의 화성을 딱 생각하면 진짜 많이 올랐을걸요? 많이 올랐죠? 근데 왜 안 사셨어요? 고개 끄덕이시면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그잖아요. 투자해서 빚을 내서 나간 이자가 예를 들면 3천이야. 근데 1억을 벌어. 빚을 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안 져? 아니 3천에 이자가 나오고 1억을 벌어서 7천만 원이 이득인데 안 지시겠어요? 빚을 지고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분이 빚 짓는 거 찬성해요? 안 해요? 결혼하신 분이 찬성 안 해요? 돈이 벌려진다면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확실히 공부를 하세요. 자, 경매나 돈 이 세계는 여러분들이 수학 배우시잖아요. 근데 덧셈 뺄셈만 잘하면은 돈을 잘 벌게 돼 있어요. 지금 딱 그 계산이잖아요. 총 이 투자에서 3천만 원이 이자로 나가고 7천이 이제 그 1억을 벌어서 7천이 내 돈이라면 안 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버는 건 나중에 오고 이자는 매달 주잖아. 그러니까 고통은 계속 오고 어떤 기쁨은 저 뒤에 있다 보니까 없는 걸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사고인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하려고 몇 년을 공부해서 기쁨은 합격은 나중에 왔잖아요. 그런 건 또 잘해. 그죠? 그런 건 잘해. 내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면 내일의 고시나 뭐 이런 공무원을 합격해서 내가 영광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잘해. 근데 부동산 투자는 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중적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 좀 다르죠? 어떤 이거는 잘했는데 저거는 안 돼. 근데 보면 둘 다 논리적인 일관성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솔직히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때 산 게 아니고 다 언제 삽니까? 이 시세에서 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지금 아마 화성도 보면 땅값이 지금 정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놔도 지금 현 시세대로 줘도 아마 한 10년이든 5년이든 지나면 몇 배치기 하는 땅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서울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경매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부동산에는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관심을 갖는 게 좋으냐? 부동산은 필수제다 이거죠. 사람은 집 안에서 자지 집 밖에서 자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의식주가 사람의 3대 필수 요소죠. 굶고 사는 사람 없고, 그죠? 밖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는 노숙자들이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반드시 집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이상하게 또 한정된 재화인 것은 분명하죠. 한정된 재화예요. 한국이란 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어떤 한정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인구가 좀 줄어들면은, 빈집이 늘고 어쩌고. 뉴욕같이 비싼 땅덩어리도 할렘가는 빈집 천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빈집이 있는 거는 투자 안 하겠지.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지역에? 안 하지. 그건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로 해결할 문제인데, 빈집이 있어서 어쩌고 그러면 뉴욕에도 빈집 많아요. 하지만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값이나 임대료가 형성된 지역으로 다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기에 충격이 올 때 가격의 하락이 조금 덜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에 보면은 사치제는 탄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사치제는 소비가 확 줍니다. 그죠? 그래서 양주나 맥주 소비는 주는데 소주 소비는 또 늘어. 경제가 어려우면. 맞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경제 파동이 와도 부동산이란 재화 자체가 하방으로 가격이 추락하는 거가 좀 다른 재화보다는 비탄력적이어서 경직성이 있다.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금 보장성이 좀 강한 편이다. 강한 편에 속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고 뭐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것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다 떨어지지. 그지만 성질은 어떻습니까? 잘 안 떨어지는 재화다. 안 떨어지는 재화. 다른 거는 가만 놔줘도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공산품들은 다 사면 떨어지죠? 자동차 1억짜리 사자마자 한 달 안에 팔면은 7천, 8천 밖에 못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그 스마트폰도 사자마자부터 가격은 똥값 되는 쪽으로 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집은 사면서 30년 된 집도 오르기도 해. 그죠? 서울에서 빌라를 제가 옛날에 3천에, 인천도 그랬어요. 2천, 3천에 경매로 사던 물건이 지금 다 1억짜리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오른다. 오르는 경향성이 되게 강하고, 물론 이제 언제까지 오르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화성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시면서 한번 이렇게 부동산에 눈을 조금 여겨보면은 이 부동산이 오르는구나라는 걸 직접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자 보고 야 공을 끝까지 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끝까지 오르기만 하는 걸 보고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중에?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보다가 때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화성은 땅값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어떤 그 변동폭이 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를 투자해놔도 되는 지역으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여기를. 아직도 미완성된 도시니까. 그렇게 한번 인식하고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공무원들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무기. 펜? 뭘까요?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장점. 안정소득. 또.
정년 보장. 정답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 우리의 그 호랑이 등장한다는 분. 공무원들의 가장 큰 장점. 예? 뭐라 그러셨어요? 법을 많이 한다? 법을 많이 한다. 그것도 맞죠.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훨씬 낫죠. 장점이 뭔지 모르고 사시는 공무원이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셔야지. 장점. 여유로움. 공무원 다 아니라고 해요.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공무원분이 한 분 계시군요. 뒤에서 여유로움 하자마자부터 벌써 고개가 갸우드는.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갖는 무기가 뭐냐? 제가 4가지를 딱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맞죠? 네, 요거는 맞죠. 요즘에 뭐 정년 보장이 안 된다, 성과 평가를 한다, 이런 게 있지만, 특별한 비리를 없는 이상 성과 평가로 해서 내보낼 수는 없어요. 법에가 이렇게 채용이 그 정년 보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신 뭐 한직에 뭐 겨울에 이렇게 차가운 쪽에 책상을 놓는다든가 뭐 그런 대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열심히만 생활을 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자, 정년 보장. 그 다음에 대출이라는 게 저리로 대출되죠. 다른 개인들에 비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죠? 겸직이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우리한테 문제인 거야.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퇴직한 다음에 우리 뭐가 문제가 되죠 또? 불안한 게 있다. 그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퇴직한 다음 받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연금. 그 공무원 연금도 뭐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손댄다 그러잖아 또. 이번에도 좀 많이 줄었다면서요. 맞나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공무원 연금도 갈수록 더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야, 정년 보장도 좋고 저리도출이라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남들은 다 돈 하는데 나는 또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고 남들은 돈을 벌어서 어쩌고저쩌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또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연금도 줄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예를 들면 60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렇게 그 점잖은 직업만 했는데 나와가지고 무슨 그 치킨집을 할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그러죠. 업무가 손에 막 안 잡히고 그러잖아. 여긴 잘 잡히는 모양인데? 그죠? 이런 게 사실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이 30대면 좀 나은데 40, 50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뭐 결혼하네, 해외 유학을 하고 뭐 남의 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미쳐버리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디 그 은행을 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잖은 체면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지만 요즘에는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는 꼭 해야만 하는데 그 하는 것 중에서 공무원의 속성에 맞는 것은 역시 부동산의 특징이 공무원하고 어울린다는 거죠. 원금보장 되게 원하잖아. 되게 원하죠? 원금보장이 가장 강한 것이 어디죠? 저축이죠. 그죠? 저축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 돈을 챙겨준다. 그런데 요즘에는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죠? 뭐 1점 몇 %대 해버리니까 뭐 솔직히 1억 넣어봐야 1년에 뭐 100만 원 될까 말까 이래버리니까 솔직히 있으나 마나 한 거가 맞아요. 있으나 마나 해요. 그렇다고 특별한 걸 뭘 하자니 겁나고 그래서 중요한 공부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죠. 무엇인가가 이 강의 듣는 것도 공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신대륙 개척하듯이 먼저 나가봐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경매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지만은 저도 거의 98년부터 경매를 했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경매쟁이들을 저는 받고 가르치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2016년에도 경매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른다. 이런 걸 세자로 뭐라 그래요?
남들은 스마트폰 다 쓰는데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 응? 원시인. 자, 부동산과 재테크의 원시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자, 그래도 된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돌아다니는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아버지랑 부모랑 자식하고 대화할 때 항상 자식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빠는 뭘 모른다 라고 얘기하죠. 아, 요즘에 안 그래.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때는 이랬어. 그러죠? 추억을 곱씹는다. 그죠? 그런데 항상 자녀는 뭐라 그래요? 아빠는 시대를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무원이 시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남들은 다 저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데, 야, 뭐, 나는 어떻게, 오히려 보면 정보는 더 고급 정보는 공무원 손에서 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보는 개인보다 공무원이 접근 가능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다고 뭐 높은 데 가서 비밀 개발 지도를 뒤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종의 상류사회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친숙하고 더 빨리 취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무기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특히 무기 중에 이 저리대출이라는 거가 일반 직장인보다 여러분들이 강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할 줄 모르더만요. 전혀.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올 때 손에 뭘 들고 와요? 그냥 와요? 응? 들고 오죠. 칼을 들고 오잖아. 그러면 칼을 들고 오면 어떻게 돼요? 놀라고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당하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 주방에는 칼이 몇 자루씩 있어요? 집에 칼 몇 자루 있어요? 4자루. 4자루 있어. 그러면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 순간 주방으로 뛰어가서 그 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황스럽잖아. 그지만 그 칼은 자기 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자, 공무원들이 갖는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게 정년보장의 저리대출인데, 뭐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뭐 치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파리바게트처럼 3년이나 5년 단위로 다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맨몸만 하나 가지고 아무런 어떤 스트레스 안 받고 평생 경제가 IMF가 와도 잘 안 잘리는 직업군인데, 그죠? 그런데다가 국가가 믿고 대출도 저리로 해주는데, 집에 이렇게 칼들이 이렇게 무기가 많은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잘 살다가 사업을 하다 망가졌어요. 아주 옛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갑부로 살고 있는 친구한테 이제 온 거죠. 신세 좀 지러 왔는데, 말은 뭐 먹고 자는 신세로 이렇게 왔지만, 실제는 뭐겠어요? 사업 좀 하게끔 이제 좀 도와주는 거를 원했겠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몇 날 며칠이고 밤 재워주고 먹여주고만 하지, 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주니까, 삐쳐서 새벽에 나가버렸어. 그죠? 난 친구도 필요 없구나. 이렇게 잘 사는 친구가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고는 이제 한 3년 동안 해외로 돌면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와가지고 이제는 따지려고. 너가 친구라면서 이럴 수가 있냐. 네 재산 중에 100분의 1만 사업 자금으로 해도 내가 일어날 건데, 친한 친구를 거지 생활을 하게 만드냐. 라고 할 만하죠. 친하면. 그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 왜 요즘도 이러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야, 너가 돈 안 밀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한테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흑진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동그란 거를, 너 잘 때 옷주머니에다가 실로 꿰매놨는데,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거면은 성을 한 채 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지가 넉마로 입고 다니는 옷에 지금도 그 진주가 껴있는 거야. 보니까.
여러분 얘기 같죠? 그렇게 되면 성공 확률이 10%고,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조금 낮죠. 자, 자기한테 있는 보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식도 돼요. 그죠? 아까 말씀 중에, 장점 중에, 난 공무원은 법을 잘한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 이런 어떤 돈에 대한 것도 있어. 무기는 되게 많은데, 무기를 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가장 애석하더라.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막 다녀보면. 근데 실제로 저희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투자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안산인가 어떤 쪽이에요. 근데 그쪽에 이제 공무원분은 9억 얼마짜리를 7억에 샀어요. 현금이 많이 들어갔을까, 대출이 많이 들어갔을까? 네, 대출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겁을 안 먹으세요. 여성분인데, 그래도 한 4, 5층짜리 건물이니까 명도 대상자도 많겠죠? 해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에 대한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괜히 노후 불안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무기는 없었어요. 그냥 공부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이제 다른 데도 가서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요즘에, 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이 이렇게 다니십니다. 공부하러. 자, 경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이거는 우선 하시고요. 5분 정도 쉬고 10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어떤 투자 사례 중에 하나, 최근에 전세 계약을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시에 앉으세요. 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